오늘은 1강이에요. 지난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1강인데 지금 이제 들었던 분도 계시고 처음 우리 김미라님하고 우리 선생님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거 지금 오늘 PT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알기 쉬운 DNA 컨설팅 스쿨.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죠? 유전자 검사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 기관이 해준 그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는 컨설팅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이런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아니라 DTC법이 어때요? 고시가 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 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뭘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무슨 막 언어들을 써요?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막 쓰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만 먹으라는 데도 약만 먹다가 뭐 주사만 맞다가 치료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사나 약사나 이런 전문가처럼 전문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니까. 예방.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의 인식이 고정관념이 어때요? 전문직, 또 의료기관에서만 하는 일, 또 이거는 예방보다는 치료 쪽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범죄 잡을 때, 아니면 친자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전자 검사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이 이렇게 딱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일반인들이 유전자 검사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사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있죠. 법적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으로 이제 허락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는 이유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일반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어떻게 도와주기 위함이냐? 우리가 병원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병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는 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병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는 것은 예방을 하면 건강하게 병원 안 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DNA 컨설팅 스쿨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컨설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 단계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 그러니까 예방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미 병원 간 사람은 병원에다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유전자 결과를 근거로 인해서 당신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전달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죠. 만약에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이해도 안 됐어. 그럼 삶에서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방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쉽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또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렵게 강의 못해요. 그래서 유전자 컨설팅 스쿨 들으러 왔는데 이건 뭐야 너무 쉽잖아. 유전자는 전문성 있는 단어인데 뭐야 강의하는 저분은 왜 이렇게 쉽지? 아줌마 버전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지만이 예방을 도울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뭐예요? DNA죠. 우리 이거 DNA다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근데 DNA 속에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DNA랑 유전자랑은 조금 이제 달라요. 요거는 이제 DNA고 DNA 안에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됐죠? 예. 다음 PT 안 넘어가네.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사람인 우리도 생물이죠.
그쵸.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인데 모든 생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세포. 그럼 우리 사람 몸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람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필요로 한 게 있다. 세포가 필요로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영양소예요. 그래서 사람도 음식을 먹고 동물도 먹이가 있고 식물도 뭐예요? 먹이 있어요. 식물의 먹이가 뭘까요? 그쵸. 물, 햇빛, 뭐 토양에 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또 동물들도 각각의 필요한 영양소 어떤 이제 채식동물, 육식동물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무슨 동물이야? 잡식동물이라고 그러잖아.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세포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데 그럼 세포는 여러분들 세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야. 그런데 세포가 막연하잖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하면 떠오르는 거 저는 이제 항상 같은 비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 정자세포, 난자세포가 수정이 돼서 어때요? 만났잖아요. 수정이 딱 돼서 이제 그 다음에 10달 동안에 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뭐 해요? 계속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했다라는 것은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또 되고 계속 이제 분열을 해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사람 몸을 이루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출발은 뭐였죠? 세포 하나였죠. 정자 난자가 이제 하나의 세포가 돼서. 근데 이 세포는 분열을 계속 하는데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육체의 수명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육체의 수명. 그거를 다른 말로 분열 횟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세포의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고 분열이 다 끝나면 우리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수명들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세포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사실 세포 분열 횟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미리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고 좋은 것도 먹고 이러면서. 근데 평균 수명은 이제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을 사는 사람은 또 어때요? 별로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유전자 컨설팅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뭐 100세다, 120세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이제 태어난 세포 분열 횟수가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포 분열 횟수가 다 하면 이제 죽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 전에는 건강관리 잘 못해서 일찍 죽기도 하고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평균 수명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어때요? 요양병원도 그렇고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거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아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어때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세포는 분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영양소다. 영양소. 그래서 이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받죠. 영양소를. 근데 이 음식 속에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양소를 공급을 받으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어때요? 건강하게 그 영양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 이 건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설계도. 그쵸?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만 있다고 이 건물이 확 지어져요? 아니죠. 설계도에 있는 대로 건축되어지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시멘트, 땀, 물, 땀이래요. 시멘트, 물, 나무 또 쇠, 철근이 세고, 기계도,
여러 가지. 그쵸.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렇듯이 우리 세포도 성장과 분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가지? 여러 가지. 이 건물도 지어지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했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그 재료를 사용해서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튼튼하게 그쵸 지어질 것이고, 만약에 설계도는 있었는데 재료가 부실해서 지어진 건물은 어때요? 부실 공사가 돼서 나중에 어때요? 보수하기도 힘들지만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골고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만큼 있어서 분열이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떨까요? 계속 죽을 때까지 분열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장하고 분열하고 신진대사하고. 근데 재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어때요? 건강하게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 몸도 건강하게 분열이 돼서 건강한 수명을 살겠죠. 근데 우리 몸에 이 건물이 재료가 부실했던 것처럼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세포 분열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한 만큼 어때요? 우리 몸도 약하게 이렇게 분열이 되다가 나중에 수명을 다하겠죠. 이해가 됐어요? 건물이랑 비유하니까 되게 쉽죠. 근데 제가 이해할게요. 그런데 이 건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건물이랑 저 창문으로 보이는 옆에 있는 건물이랑 다른 모양이죠. 네. 왜요? 그쵸. 설계도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재료, 공통된 재료도 있겠지만 저기랑 여기랑 모양이 다르니까 재료의 양하고 조금 이제 구체적인 거는 다르겠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다르네? 생김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왜 다 달라요? 설계도가 달라요. 설계도가. 여러분들이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그 설계도가 이 건물이 다른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의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근데 얼굴의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있죠. 필수 영양소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건물의 설계도가 다르니까 재료의 양이나 구체적인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필수 영양소는 공통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사람마다 더 필요한 거, 덜 필요한 거, 구체적인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영희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 근데 영희는 건강해졌는데 나는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냐면 TV에서 선전하는 건강식품을 먹거나 누가 하는 운동을 따라하거나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해서 뭐 20kg 감량했다 그러면 그걸 또 따라하고 거짓 뭐 했어요? 따라하기를 했어요. 따라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시간과 돈만 버리고 자기는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식품이 잘못됐거나 그 운동이 잘못됐거나 그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이 할 때는 성공했지만 나한테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내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고 나서 건강관리도 하고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다이어트도 하는 이유가 바로 밝혀진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과학적으로 이제 건강관리도 다이어트도 피부관리도 너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줄게. 이게 바로 유전자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검사는 뭐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도 하고 피부관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내 것을 찾으니까 내 유전자에 맞게 하는 거니까 남들 따라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 방법을 알면은 내가 목숨 다할 때까지 내 방법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왜? 나의 유전자가 가르쳐준 방법이니까. 방법이 바뀔까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는 진짜 중요해요. 필수예요. 이제는 과학이 정말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유전자 검사 기간이 문제예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유전자가 또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이렇게 막 성장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기간은 아주 정확도, 이미 검증이 끝난 그 기간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컨설팅 역시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어때요?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직업인 DNA 컨설턴트를 지금 준비하는 이유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할 거고, 특히 지금 더 뭐가 유행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는 사스, 그전에는 메리스, 그전에는 신종플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이러스들은 바뀌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생겨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준 게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이미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망가뜨린 거지. 그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다시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우리가 어때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힘이.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요. 지금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지만 여러분들 건강 관심은 더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때요? 건강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거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가 강건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지금처럼 남들이 좋아졌다라는 그 건강 방식을 따라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도 돈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지금 큰 거예요. 정확하게 배우고 또 뭐예요? 정말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줘서 그 유전자 검사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통해서 어디에 가지 않아야 돼. 병원에 가지 않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느슨하게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유전자 검사 해놓고 컨설팅비 탁 벌어가지고 돈 벌었어. 우리가 돈 벌고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는 이유는 내가 돈 벌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돈 벌려고 이게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제대로 찾아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천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건강한 수명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유를 알겠죠? 네. 내가 컨설팅 많이 하고 돈 벌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는 중요하다. 여러분 다 예방을 원하죠? 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이야기했어요.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있고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예방을 위함이다. 근데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이다.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 오잖아요. 오늘 대전에 오는 길이 비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는 눈 와도 너무 좋고 비 와도 너무 좋고, 그 옆에 운전하시는 분인 우리 신랑은 둘 다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철없는 아내고 그래도 좋아요. 나는 비 오는 것도 좋아하고 눈 오는 것도 좋아하고 햇살이 그 쨍쨍한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네. 내가 먹는 것도 다 좋아하거든요. 그게 내가 이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날씨도 어때요?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지금은 어디서 예측을 해주죠? 기상청에서. 예전에는 기상청이 없을 때에는 누가 예측했어요? 내 몸이 내 몸이. 그래가지고 뭐 몸이 쑤시고 좀 아프면 어때요? 내일 흐리거나 비가 올 건가 보다 이렇게 몸으로 예측도 했지만, 이제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측을 이렇게 날씨 일기예보도 하듯이 우리의 건강 예보도 뭐예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건강이 아닌 뭐예요? 타고난 유전자를 통해서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 건강을 예측하다가 보니까 현재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측은 유전자 검사구나.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으로 내가 건강관리에 뭐 한다? 참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옆집 아줌마가 한 거 따라할 필요가 없다. 그쵸? 절대로 TV에 광고하는 거 따라할 필요가
없다. 누구 말만 들으면 된다? 나의 유전자. 내 유전자. 내 유전자는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산다 하더라도 다르다. 똑같은 유전자는 없다. 그 이유는 뭐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건강관리 방법도 다 다르다. 중요한 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아요. 설계도가.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이 똑같잖아요. 태어날 때. 근데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유전자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방, 예측, 그 다음에 맞춤, 참여.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DNA 컨설턴트 공부하고 있어. 이거는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야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어때요? 못 알아듣죠. 인식이 아직 시장에 많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2016년도 6월 30일 어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DTC를 고시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DTC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Direct to Consumer.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전자 검사 기관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를 제공한다. 어디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을. 그리고 누구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일반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유전자라는 단어 진짜 많이 들었어. 그쵸? DNA도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많이 사용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나 상식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만 대답해요. 그 누군지 몰라. 모르는 사람만 대답해요. 엄마와 나의 유전자는 똑같다. 안 똑같다? 아는 사람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다? 다르다?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말고 뭐예요? 똑같아. 다르다. 다르다. 안 똑같다. 왜 안 똑같아요? 유전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엄마랑 똑같지는 않죠. 엄마 반 아빠 반. 그러니까 엄마와 나의 유전자는 똑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럼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여기는 변할 수 있다. 여기는 변할 수 없다. 다시 없다. 왜? 변이될 수는 있는데 변할 수는 변이 될 수는 있는데 변할 수는 없다. 헷갈리죠? 모르겠어요. 맞아, 모르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알면 재미없지, 선생님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절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왜 유전자 검사해요? 그쵸? 유전자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유전자 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질문 못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전자가 변이된 부분과 변이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하면 변이된 부분은 어때요? 내 건강에 영향을 못 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변이 안 된 건강한 유전자는 계속 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변이된 것이 뭐 바뀌거나 변이 안 된 것이 어때요? 또 변이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타고난 유전자 그대로예요. 내가 타고날 때 유전자 변이가 된 것은 그대로 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너는 변이된 유전자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변이된 게 네 건강에 발현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되지 않은 유전자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네가 이 건강한 유전자가 네 건강에 계속 건강하도록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또 이런 방법을 해야 돼. 라고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 뭐예요? 검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이 어때요? 고객한테 맞는 그 유전자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으려고. 그런데 그 찾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유전자는 양호한 게 있고 변이가 한 개 된 게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 2개 된 게 있는데 유전 변이. 그런데 이 유전 변이가 어때요? 발현되지 않도록 아니면 늦게 발현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불 켰죠? 이 불 이거 다 누가 스위치 켰어요? 여기는 들어오면서 사무실에 오늘? 제가 켰습니다. 그쵸? 그럼 스위치를 안 켜면 이 불이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쵸? 이게 지금 스위치를 본인이 켰으니까 이 불이 들어왔죠? 그렇듯이 우리 몸에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변이된 유전자는 어때요? 약하게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발현이 되면 건강 문제 생기는 거고 변이되지 않은 유전자는 어때요? 건강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발현이 안 되지만 건강하게 하는 기능은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스위치가 변이된 유전자를 탁 꺼버려. 그럼 변이된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색소 침착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색소 침착이 나타나 안 나타나? 잘 안 나타나. 뭐를 꺼버렸으니까? 스위치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혈당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혈당 유전자가 다 초록색이고 건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콜릿도 먹고 빵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맨날 먹는 게 당분이랑 탄수화물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타고난 유전자가 초록 색깔 건강한 유전자죠. 그런데 그 건강한 유전자가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어때요? 꺼져버려. 스스로 꺼져버려. 뭐 때문에? 자기가 먹는 음식이 스위치를 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유전자가 초록색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쨌든 내가 스위치를 끄고 킬 수 있는 뭐야? 선택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영양이, 내가 선택한 음식이, 내가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한다? 끄고 킨다. 그런데 내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게 변이가 됐고 어떤 게 양호한지 알아야 될 게 아니야. 그쵸? 알아야지만 이 스위치는 꺼놓고 이 스위치는 켜놓고. 이해가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는 게 필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딱 보면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 받았잖아요. 와, 빨간색.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주의해야 되지.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유전자는 발현돼요. 그러니까 변이된 유전자는 뭐 된다? 발현이 된다. 발현은 건강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아프다. 아프면 어디 간다? 병원 가게 된다. 그래서 발현을 늦추거나 발현을 어떻게 해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도록 내가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꺼버려야 된다. 그쵸? 그래서 스위치 끄고 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너의 변이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너의 양호 유전자가 뭐예요? 계속 발현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끈다.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너가 뭐가 더 중요하다? 식생활 식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왜? 타고난 유전자가 좋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식생활 습관을 개판으로 하면 그 타고난 유전자 좋은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해요? 내 약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 약한 부분의 스위치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꺼버리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식생활 습관이다. 근데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다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50대도 있고 40대도 있는데 정말 좋겠다. 40대, 30대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는 50대잖아요. 중반 또 그쵸? 또 갱년기도 넘으시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중요한 건 피곤해. 피곤해. 맞아. 갱년기가 오면 쉽게 피로해지죠. 정말 금방 피로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어릴 때 했다면
어떤 부분의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을 어릴 때 확인하게 됐잖아. 그러면 발현되지 않도록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니까 어때요? 건강 관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거 식습관을 바꾸려니까 내가 좋아했던 거 먹지 말래. 내가 좋아했던 거 좀 절제하래.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그거 힘들어. 우리 먹고 싶은 거 많잖아. 여태까지 길들여진 이 습관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습관은 어려서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유전자는 언제 검사하는 게 좋다? 어릴수록 좋다. 그쵸.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있는 나이가 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해주는 게 부모들이 아마 아이 건강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나, 답을 보여줬다가 우리 여왕벌과 일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왕벌과 일벌 유전자가 똑같다 다르다. 좀 전에 답이 잠깐 나왔는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유전자 똑같죠? 그쵸, 똑같죠? 네. 근데 여왕벌은 어때요?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왕벌의 생김새 예뻐요. 크고 예쁘고, 그쵸? 일벌은 생김새 작아요. 작고 불쌍해.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개의 차이가 유전자는 똑같은데 두 개의 차이가 뭐 같아요? 크기? 생김새. 크게 생김새. 아니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아. 근데 크게 생김새가 왜 달라요? 왜 그렇게 생긴게요? 유전자가 똑같은데 잠깐만 여기 얘기하려고. 유전자가 똑같다는 뜻은 설계도가 똑같다는 거죠. 외모가 그치. 똑같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런데 똑같다. 여왕벌 먹는 지금 거. 얘기한 그치. 게 안 맞는 거 그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먹는 거 차이. 유전자 같은데 크기가 다르잖아. 잘 그러면 봐봐. 같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건물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계도가 똑같은 건물은 어때요? 쌍둥이 건물 되잖아. 똑같으니까. 근데 여왕벌이랑 일벌은 뭐가 똑같다? 다른 말로 설계도가 똑같다. 근데 제가 생김새 제가 상상하라고 그랬잖아. 네. 설계도가 똑같은데 생김새 여러분을 왜 다르게 얘기하냐고. 분명 여러분 다르게 얘기했잖아. 네. 그쵸? 네. 자기야 정답 가르쳐주지 마. 안 가르쳐주고 다르잖아요.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왜 된다. 그러냐면 분명히 이상하죠. 유전자가 똑같은 건 설계도가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쌍둥이 건물처럼 건물 생김새도 똑같아야 되는데 완전 생김새가 여왕벌은 크고 일벌은 작잖아. 그랬더니 용인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이런다. 일벌은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날씬해진 거고요. 그 여왕벌은요 먹고 놀기만 해서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다른 일가 막 안사에서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먹이. 와, 먹이 차이가 이렇게 생김새를 다르게 해요. 먹이 차이가 직업을 바꿔요. 여왕벌의 직업과 일벌의 직업 다르죠. 먹이 차이가 수명도 바꿔요. 그리고 먹이 차이가 또 뭐도 바꿀까요? 벌의 무기가 뭐야? 침. 침. 침을 일벌은 몇 번만 쏜대? 한 번 쏘면 빽 죽는데. 여왕벌은 계속 쏜대요. 그러니까 먹이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우리 유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구분할 수도 없을 만큼 똑같죠, 생김새가. 그런데 그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다면 생김새 바뀌어요. 건강 상태 바뀌어요. 수명도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이라고 얘기했어요.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습관? 아까?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식생활 습관. 직업도 바꾸고 수명도 바꾸고 생김새도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즉시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식생활 습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씨앗도 흑의 영양 성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맞는 식생활 습관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태는 나의 유전자가 지금 현재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지금의 나의 건강 상태다. 그래서 유전자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건강 상태는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병이 있어요. 무슨 병? 식원병. 식원병이 뭐예요? 식사가 원인이 돼서 생긴 병. 그러면 식사가 원인이 돼서 생긴 병이다. 그러면 원인을 바꿔주면 되잖아. 네. 원인은 뭐예요? 식사. 근데 식사를 바꿔주려고 하니까 누구의 유전자를 알아야 돼요? 네. 나의 유전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 성격, 생김새 등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다.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개념 조금 들어왔죠?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모든 건 부모로부터 반반 물려받는 거예요.
얘네 둘이 쌍둥이죠.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똑같죠? 이렇게 어느 순간 똑같을 때가 있었나 봐. 어떻게 이렇게 닮냐? 근데 우리 아들이랑 이 사람이랑 닮았어요? 닮았대요. 닮았대? 고객이 보여줬더니. 닮았대?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지. 똑같대. 똑같대? 똑같대? 아니 하는 잘생기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반반 닮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 PT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 다 까먹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예요. 우리 몸은 세포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분열을 해서 지금 이제 등치가 작은 사람은 60조, 등치가 좀 크고 키 크고 뭐 이런 사람은 100조에서 120조. 그쵸? 세포 숫자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세포 속에 똑같이 핵이 있어요. 그리고 핵 속에 뭐가 있냐면 유전 물질의 실체인 DNA가 있어요. 근데 이 DNA가 이 핵 속에 있는 이유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DNA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닥으로 실처럼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DNA에 이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유전 정보가 뭘로 써 있냐면 글자로 써 있는데 한글이 아닌 알파벳 A, C, G, T라는 요 질소 염기의 앞부분이에요. 이 글자로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그 글자로 막 기록되어 있죠. 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듯이 유전자가 A, C, G, T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유전 정보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가 줄게요. 매주 수요일 10시 반부터 1시까지는 대전에서 유전자 교실이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다 자음모음 이렇게 나열해서 문장을 만든 거죠? 의미 알아들었어요? 네. 무슨 교실이 있대요? 유전자. 그쵸. 그런 의미가 있는 문장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DNA 가닥 중에 그런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유전자. 그럼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그냥 DNA 가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유전 정보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어졌어요. 코도, 눈도, 입도, 피부 색깔도 다 이렇게 설계도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열된다고 그랬죠? 분열될 때는 얘가 두 개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뭉쳐요. 그 뭉친 모습이 뭐예요? 염색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뜨개질 여러분 해보셨어요? 뜨개질? 겨울에 뜨개질 할 때 실뭉치가 있죠. 실뭉치는 어때요? 두 개를 이렇게 딱 하니까 정리정돈하기도 쉽고 실뭉치 좋잖아. 그러니까 요 상태, 실뭉치 있는 상태를 염색체. 근데 이 실뭉치를 우리가 뜨개질하기 시작해. 뜨개질하기 시작하면 이 실이 어때요? 풀리죠. 그걸 바로 DNA 가닥. DNA 가닥을 이렇게 보니까 ACGT라는 네 글자로 뭐라 써 있어. 그게 의미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 부분만 뭐다? 유전자. 그러니까 DNA는 바로 유전 물질의 실체이지만 DNA 가닥 내에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뭐다? 유전자다. 그러니까 DNA랑 유전자는 차이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포 60조건 뭐 100조개건 똑같은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볼게요. 머리카락 세포죠. 네. 손톱 세포죠. 뼈 세포죠. 피 세포죠. 우리가 상피 세포 이렇게 표피에 긁어도 세포죠. 네. 그럼 우리 온 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건 피를 뽑아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건 우리처럼 상피 세포를 긁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건 그 속에 있는 유전 정보는 같다 다르다? 같아요. 같다.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이 DNA, 이 염색체가 엄마한테로 아빠한테로 23개, 23개 이렇게 46개가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23개 이 염색체, 23개의 염색체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23개, 아빠한테 온 23개. 그래서
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그런데 번호를 다 이렇게 매겨 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23번은 무슨 염색체인지 아세요? 성염색체. 여자, 남자,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중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성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여자. 만드신 분이 여성, 남성, 여자와 남자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쵸? 이걸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리고 요거는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그래서 우리 23번만 성염색체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요 안에 정보들이 쫙 있는 거예요. 다 정보들이. 그럼 그 정보들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아까 요거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짜, 3번은 뭐라 그랬죠? 성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속에 우리의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1번 책에는 어떤 정보, 우리 16번에는 비만 유전자 있죠? FTO 이 16번에는. 그렇듯이 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마치 이 책 속에 다른 내용들이 문장화되어 있는 게 뭐예요? 유전자인데 3만 개나 있대요. 문장화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3만 개. 근데 이 3만 개를 어떤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ACGT라는 그런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글자만 몇 개래요? 30억 개. 근데 그 글자들이 잘 제대로 써 있어야 되는데 이 속을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오타난 거 봐요? 네. 책 읽다 보면 이거 받침이 잘못됐네? 이거 잘못 오타났네 이런 거. 그렇듯이 이 염기가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와야지만이 제대로 된 문장인데 잘못 온 거 아니면 순서가 바뀐 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변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이된 유전자만 몇 개래요? 1천만 개. 변이되면요 의미가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명히 유전자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응이 유전자잖아, 이응. 근데 이 이응 대신에 뭐가 와? 지읒이 와. 그럼 무슨 교실이 돼버려? 유전자 교실. 지금 웃으시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잖아. 그래서 정확한 검사기관에서 찾아주고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이거였는데 당신은 변이가 됐기 때문에 이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뭐 해주는 거야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DNA는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이다. 세포 속에 있고 세포 속의 염색체 상태로 23개, 23, 4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소에는 DNA가 나. 분열할 때는 염색체. 그리고 글자는 ACGT라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DNA를 이제는 검사해서 건강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그게 바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이제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체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